나이 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보고 싶던 친구가 이제는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를 피로감이 남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기보다는 오늘은 좀 피곤한데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약속을 잡고 나면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건 나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내가 변한 걸까요? 친구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늙어가면서 관계의 본질 자체가 달라진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시선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웠습니다. 친구는 평생 가는 것이다. 우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오히려 버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면 즐겁기보다는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서로의 자랑과 푸념 사이에서 묘한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건강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합니다. 누군가는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고 누군가는 돈 걱정을 쏟아냅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웃어야 할지 공감해야 할지 아니면 나도 뭔가 말을 보태야 할지 순간순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 이상하게 몸도 마음도 축 늘어집니다. 오늘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문제만은 아닙니다. 관계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우정은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쌓아가는 관계였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여행 가고 고민도 나누고 미래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은 남아도 의욕은 없고 관심사는 제각각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무엇일까요?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마저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죽음 이야기. 이 네 가지가 반복되면 우정은 점점 확인의 자리가 됩니다. 나는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너는 어떠냐고 물으며 서로의 처지를 재는 자리. 그 안에서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친구는 정말 평생 필요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관계의 형태가 다른 걸까요? 5가지 통찰.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70평생 친구 15명과 정기 모임을 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빠짐없이 나가셨죠. 그런데 75세 되던 해 갑자기 모임을 그만두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만나면 누가 아프다, 누가 죽었다, 자식이 안 온다. 집에 오면 나까지 우울해져서 약을 먹게 되더라고요. 1년 후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오히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만나고 싶을 때만 한 명씩 만나니까 부담이 없어요. 젊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뭔가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처가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주말이 바쁘면 그게 곧 행복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친구가 많다는 건 오히려 피곤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하고 여유롭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프고 외롭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식이 효도를 하고
어떤 친구는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합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모든 대화에 맞춰주느라 감정의 균형을 잃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편한 사람,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랑과 푸념은 관계를 갉아먹는다. 친구를 만나면 대화의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애들은 뭐하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자랑 아니면 푸념. 자식이 잘 됐다. 손주가 예쁘다. 여행을 다녀왔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 혹은 그 반대로 아프다. 돈이 없다. 자식이 안 찾아온다. 남편이 짜증난다. 문제는 이 둘 다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랑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위축됩니다. 푸념을 듣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소진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하는 사람도 시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랑을 늘어놓고 나면 왠지 허전하고 푸념을 쏟아내고 나면 오히려 더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상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나 요즘 이런 게 힘들어. 나도 그래. 그럴 땐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 친구입니다. 어느 카페에서 들은 대화입니다. 두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무서워. 그러자 다른 분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도 그래. 그래서 요즘 엘리베이터 있는 곳만 가. 그리고 두 분은 웃으셨습니다. 누가 더 아프다 경쟁하지도 않고 누가 더 건강하다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서로의 불편함을 나누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라면 위험하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서 친구라도 만나야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불안이 커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는 이유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줄 수 있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나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게 부족하면 아무리 친구를 만나도 집에 돌아오면 똑같이 공허합니다. 박 씨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이신데 친구가 딱 2명이십니다. 그것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십니다. 처음에는 외로우시지 않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아침에 산책하고 책 읽고 음악 듣고 손주 사진 보고 저녁엔 드라마 보고 친구 만나는 건 그냥 가끔 있는 즐거운 일이에요. 친구는 외로움을 메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노년의 우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친구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유한하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식사 후엔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이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친구를 만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하고 옷을 챙겨 입어야 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 70대가 되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무거워집니다.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만나고 오면 이틀은 쉬어야 해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친구한테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의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매주 만날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명절에만 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만났을 때의 온도입니다. 억지로 자주 만나서 서로 지치는 것보다 가끔 만나서 진심으로 반가운 게 더 좋습니다. 정리할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친구는 나 자신이다.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끝까지 만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어느새 기억 속 사람이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입니다. 만나도 즐겁지 않은데 오래 알았으니까 하는 이유로 만나고 전화가 와도 받기 싫은데 의리상 받아야 할 것 같고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관계. 이런 관계는 나를 소진시킵니다. 노년에는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배우자도 언젠가 먼저 갈 수 있고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도 흩어집니다. 그럴 때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으려면 나 스스로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나 자신과의 우정입니다. 이 관계가 단단해지면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건 그때부터 진짜 즐거워집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관계가 오래간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가벼워야 오래갑니다. 무겁게 얽히고 서로에게 기대고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결국 피로만 남깁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만나고 기대 없이 대화하고 비교 없이 헤어지는 관계는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 평생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 자주 만나야 한다는 생각, 뭔가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진짜 우정이 자랍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약속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면 됩니다. 전화가 와도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문자 한 줄 보내도 괜찮습니다. 친구 숫자를 줄이세요. 진짜 편한 사람 서너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창밖을 보거나 그 시간이 편안해지면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노후 한 스푼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 더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늙으면 친구보다 중요한 것. 친구는 소중합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추억을 나누는 존재.
그 자체로 인생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무게중심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친구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 건강, 내 마음, 내 시간, 내 평화. 이것들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것들이 단단하면 친구가 적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와서 지친다면 그건 나의 탓이 아닙니다. 관계가 불필요하게 무거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고 가볍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노년의 우정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만나기 부담스러운 친구의 연락을 하루만 받지 마세요. 대신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세요. 그 시간이 편안하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늙는다는 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시간. 그 과정에서 친구도 관계도 욕심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화를 만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후 한 스푼이었습니다.